2026년 세계는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한국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통일될 것이다. 이 예언은 중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역동적인 도시 상하이의 한복판에서 나왔습니다. 2026년의 세계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이 놀라운 경고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세계 금융의 심장부 중 하나인 상하이, 그 화려한 마철로의 그림자 뒤편, 오래된 프랑스 조개지의 한적한 골목에는 명원서재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고서점이 있습니다. 이 서재의 주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진슈린입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현대의 무격이라 부릅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적인 무당처럼 제단에 제물을 바치거나 작두를 타는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진슈린은 가장 강력한 기는 산천이 아닌 인간의 욕망과 돈의 흐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슈린이 이 독특한 예지력을 얻게 된 과정은 수십 년 전 중국 대륙이 거대한 문화적 격변기를 겪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유수 깊은 가문은 몰락의 위기를 겪었고 어린 진슈린은 가문의 오래된 창고에 숨겨져 있던 먼지 쌓인 고서더미 속에서 운명처럼 두 권의 책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교 최고의 비전 중 하나로 꼽히는 황제 음부경과 주역 참동계의 희귀 주해본다스입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이 경전들을 들고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갔지만 진슈린은 정반대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산천의 지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농축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가 바로 이 도시에 흐르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에게 현대의 도시는 거대한 용광로이며 황제 음부경의 원리가 가장 극적으로 구현되는 거대한 실험장이었습니다. 황제 음부경은 하늘과 땅이 서로를 훔친다는 오적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진슈린은 이를 데이터가 현실의 가치를 훔치는, 즉 정보자본주의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는 이 훔치는 기운이 2025년 말에 임계점에 도달하며 2026년부터 모든 것의 균형이 깨지는 거대한 대전환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서들 속에서 그는 2026년의 미래를 경고하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진슈린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몇 가지 중대한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그는 2026년을 기점으로 세계 질서의 대격변과 그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될 한국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는 왜 수많은 나라 중 한국의 미래를 주목했을까요? 진슈린은 주역 참동계의 음양과 오행의 순환 원리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거대한 기운이 폭발적으로 바뀌는 화의 마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마디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전한 2026년의 구체적인 예언들, 그가 본 한국의 미래 예언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 해답은 그가 평생을 바쳐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두 권의 고서, 황제 음부경과 주역 참동계, 특히 황제 음부경은 우주 만물은 서로를 훔침으로써 운행된다는 오적의 원리를 핵심으로 삼는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를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내면 수향에 대한 비유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진슈린은 이 훔친다는 개념이 바로 현대 문명의 작동 원리 그 자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가 재해석한 오적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하늘이 땅을 훔친다. 진슈린은 이를 데이터가 현실의 가치를 훔치는, 즉 정보자본주의로 재해석했습니다. 둘째, 땅이 하늘을 훔친다. 이는 인공지능이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훔치려 시도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사람이 만물을 훔친다. 이는 기술로 자연을 착취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가장 표면적인 훔침입니다. 진슈린은 이 훔치는 기운이 극에 달해 더 이상 훔칠 것이 없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시점이 바로 2025년 말이며 2026년부터는 이 모든 빚을 청산하는 거대한 반작용, 즉 대전환이 시작된다고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미래의 흐름을 어떻게 감지하는 것일까요? 진슈린의 수행법은 산속 도사들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명원서재의 가장 깊은 방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란스러운 데이터의 바다를 응시합니다.
그는 주역 참동계에서 설명하는 납과 수은의 결합 원리를 현대 금융 시스템의 신용과 부채의 흐름에 대입합니다. 전 세계의 주식 차트, 원자재 가격 변동, 그리고 SNS에서 실시간으로 복증하는 수억 개의 감정 데이터, 즉 두려움, 탐욕, 분노의 흐름. 진슈린에게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의 변곡점을 보여주는 거대한 궤입니다. 그는 이 거대한 도시의 흐름 속에서 살아있는 주역을 읽어냅니다. 그의 예지는 신내림과 같은 신비 체험이 아닌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고대 철학의 원리가 결합된 흐름 읽기의 산물입니다. 그는 2026년 한국의 미래 역시 이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이미 그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진슈리는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가 말하는 영적 세계관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물질 세계는 본체인 영적 세계가 드리운 옅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 즉 정치, 경제, 사회 현상들은 사실 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에너지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2026년의 미래 예언을 그토록 확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도시의 데이터를 통해 읽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일으키는 본체의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진슈리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그림자를 붙잡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본체가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예언이 단순한 사회 예측이나 경제 전망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그는 2026년 세계의 대단절과 한국의 부상이 바로 이 영적 세계의 거대한 자리바꿈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언하는 2026년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가 내놓은 첫 번째 예언은 충격적이게도 연결이 아닌 단절에 관한 것입니다. 수십 년간 세계는 지구촌이라는 이름 아래 점점 더 촘촘하게 연결되어 왔습니다. 인터넷망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었고 물류 시스템은 지구 반대편의 물건을 하루 만에 배송합니다. 하지만 진슈리는 이 모든 연결이 2026년을 기점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 명언서재에서 차를 따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 쇠의 기운이 문을 닫고 거대한 장막이 드리워집니다. 보십시오. 길은 연결되어 있으나 오가는 이가 없고 소리는 요란하나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로, 즉 마음의 길이 끊어지는 대단절의 시작입니다. 진슈린이 예언하는 2026년의 대단절은 단순히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블록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극심한 고립주의입니다. 왜 이런 암울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일까요? 진슈린은 그 원인을 정부의 과잉과 신뢰의 고갈에서 찾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폭증한 정부는 인류에게 더 많은 이해가 아니라 더 많은 불신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듣게 되었고 알고리즘은 그 편향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결국 2025년 말 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는 임계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깨뜨릴 결정적인 방아쇠가 당겨진다고 합니다. 진슈리는 그 방아쇠가 세계적인 병난의 재발이나 특정 지역의 거대한 충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인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타인을, 미운 나라를, 심지어 자국 정부조차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2026년부터 시작될 이 대단절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그는 예언합니다. 첫째, 물리적 이동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각국은 안보와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걸어 잠그고 하늘길과 바닷길은 지금의 수십 분의 1로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정보의 장벽이 세워집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강력한 인터넷 통제망을 구축합니다. 셋째, 내부 지향성이 극대화됩니다. 사람들은 외부 세계의 소식보다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민족,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세계 시민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극단적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2026년의 미래 예언은 듣기만 해도 암울합니다. 하지만 진슈리는 이 대단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위한 거대한 정화 과정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고립의 파도 속에서 유일하게 다른 길을 걷게 될 나라가 있다고 지목합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그는 2026년 전 세계가 문을 닫을 때 한국은 역설적으로 가장 거대한 문을 열게 될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매우 의미심장한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진슈린이 예언하는 두 번째 충격인 대륙의 균열은 무엇인지, 이것이 한국의 미래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2026년 전 세계가 극심한 고립주의라는 대단절의 시대로 접어들 때 이 거대한 흐름은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질서 중 하나인 중국 대륙을 강타합니다. 상하이의 현자 진슈린, 김슈린은 이 충격이 결국 대륙의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가 내놓은 두 번째 예언은 어쩌면 첫 번째 예언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거대한 용이 제 꼬리를 물어뜯으니 그 피가 9강을 이루어 땅을 적실 것입니다. 머리와 배가 따로 움직여 중원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는 외부의 적이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금기가 막혀 흐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슈린이 말하는 대륙의 균열은 과거의 왕조교체기처럼 거대한 군대가 맞붙는 군사적 내란이나 분열이 아닙니다. 그는 현대의 무격답게 이 균열의 본질이 돈의 흐름, 즉 경제에 있다고 꿰뚫어 봅니다. 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전 세계적인 대단절은 그동안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해온 중국의 수출길을 막아버립니다. 동시에 내부적으로 축적된 막대한 부채라는 업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게 됩니다. 이때 황제 음부경에서 말하는 땅이 하늘을 훔치는 지도천의 기운이 역전되어 시스템이 더 이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진슈리는 이 균열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첫째, 연안과 내륙의 분리입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하이, 선천 등 남방의 연안 경제권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 성들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둘째, 권역별 경제 블록화입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각 지역은 살아남기 위해 사실상 독자적인 경제체제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이는 정치적 분리가 아니라 경제적 생존을 위한 각자 도생의 길입니다. 진슈리는 용의 머리는 하늘을 날고 싶으나 무거운 배는 땅에 붙어 있으려 하니 결국 용은 스스로를 둘로 나눌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중국 내부의 거대한 혼란과 질서 재편은 2026년 이후에 세계 정세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중국의 미래 예언이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이 대륙의 균열이 진슈린이 예언한 2026년 한국의 미래를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한반도를 억눌러왔던 거대한 힘의 축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슈린은 이 대륙의 바람이 멎을 때 비로소 북쪽의 얼음이 녹을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가 예언하는 세 번째 미래, 한국의 얼떨결의 통일은 바로 이 거대한 대륙의 균열과 맞물려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6년 한국의 운명을 바꿀 이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진슈린은 이 통일이 우리가 상상해왔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명원서재의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눈앞의 미래를 보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쪽의 얼음, 즉
북한이 녹는 것은 남쪽의 태양 한국 때문이 아닙니다. 얼음을 지탱하던 대륙의 바람이 멎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멎자 얼음은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동방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며 짙은 안개를 걷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진슈린이 예언하는 2026년 이후의 한국 통일은 남과 북의 화합이나 점진적인 교류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륙의 균열이라는 거대한 외부 충격으로 인해 북방의 권력 기반이 하루아침에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사실상의 흡수 통일에 가깝습니다. 그가 대륙의 바람이 멎는다고 표현한 것은 앞서 예언한 중국의 균열로 인해 북방 정권이 더 이상 외부로부터 그 어떤 경제적 정치적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탱하던 힘이 사라지자 내부의 모순이 한계점을 넘어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바로 얼떨결에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대목입니다. 진슈린에 따르면 이 과정은 너무나 급작스럽고 혼란스럽게 진행되어 한국인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대한 정치적 선언이나 군사적 충돌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북쪽의 국경이 텅 비어버릴 바 내부의 엘리트들이 스스로 체제를 포기하고 남쪽으로 투항의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뉴스 속보를 보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뭐지? 하는 반응을 보이다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거대한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펼쳐질 이 미래 시나리오는 준비되지 않은 축복이자 거대한 시련이 될 것입니다. 이 얼떨결의 통일은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대단절로 고립되어 갈 때 한국만이 유일하게 내부의 거대한 결합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진슈린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 통일 한국이 한국의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미래를 위한 시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통일 한국이 맞이할 네 번째 미래, 옛 땅의 귀환이라는 더 놀라운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예언은 대륙의 균열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중국 대륙이 경제적, 권역별로 사실상의 분리 상태에 빠져들면서 중앙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대한 공백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통일 한국과 국경을 맞닿게 될 북방의 땅, 즉 만주 일부 지역이 극심한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진슈린은 이 상황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인을 잃은 북방의 땅이 스스로 빛을 찾아 남아합니다. 이는 정복이 아니라 땅의 기운이 본래 뿌리를 찾아 합쳐지는 회기입니다. 이 예언은 매우 민감하고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슈린은 통일 한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대륙의 균열로 인해 경제가 붕괴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진 옛 고구려 또는 발해의 영역 일부에서 그곳의 주민들 또는 그곳의 실권자들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 질서와 안정을 갖춘 통일 한국에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진슈린은 땅에도 의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땅의 기운이 수백 년간 잊혀진 본래 뿌리, 즉 한국을 기억하고 그 기운을 따라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2026년 이후의 미래에 펼쳐질 영토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뒤엎는 흐름입니다. 결과적으로 통일 한국은 세계적인 고립주의 속에서도 유일하게 확장하는 나라가 되며 이는 2026년 이후 세계 질서 재편의 거대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슈린은 바로 이 시점에서 인류 전체의 의식에 관한 중대한 영적 예언을 덧붙입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격변은 사실 이 영적 변화를 위한 거대한 무대장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 한계를 부딪힐 때 인류는 강제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도시 문명이 쌓아올린 바벨탑이 무너지고 비로소 사람들은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를 찾기 시작합니다. 진슈린에 따르면 2026년부터 시작되는 격변은 인류를 물질주의라는 긴 잠에서 깨우는 자명종입니다. 극심한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단절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의 부나 권력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성이 새로운 시대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후 세계나 영적인 존재에 대한 탐구가 일부 소수의 영역이 아니라 대중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슈리는 이 시기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장막이 얇아져 일부 사람들은 두 세계의 통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거대한 영적 변화의 시대, 그리고 그 중심에 설 2026년 한국의 미래, 이 모든 것이 정말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징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슈리는 그 임박한 징조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징조, 하늘의 눈, 인공위성들이 길을 잃고 땅의 소리, 통신이 며칠간 멎을 때, 진슈리는 이것이 거대한 태양풍의 영향일 수도 혹은 인간이 만든 고도의 전산망 공격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상입니다. 며칠간 전 지구의 통신과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 그것이 바로 2026년 대단절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황제 은부경에서 말한 하늘이 땅을 훔치는 기운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하늘 데이터망 스스로가 붕괴하는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 가장 빠른 새, 초음속기가 하늘에서 이유 없이 멈출 때, 이는 인간이 만든 가장 빠르고 진보된 기술의 한계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진슈리는 인간의 물질 문명이 정점에 달했다고 믿는 순간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이유 없는 멈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는 인류가 물질이 아닌 영성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왔음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징조, 아이들이 두 개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나 어른들이 가르치지 않은 옛말을 할 때, 이것은 진슈린의 예언 중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징조입니다. 그는 2026년 영적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얇아진 장막을 뚫고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현생의 기억뿐만 아니라 마치 다른 생을 기억하는 듯한 두 개의 기억을 암시하는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첫 번째 세대이며 이들의 등장은 2026년 한국의 미래가 영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진슈리는 이 모든 징조의 마지막,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갈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예언은 바로 2026년 이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시대의 균형을 잡을 한 인물이 한국에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균형을 잡는 자이며 길을 여는 자입니다. 그는 가장 혼란스러운 도시의 한복판에서 가장 고요한 진리를 말할 것이며 물질이 아닌 영의 시대를 선포할 것입니다. 진슈린에 따르면 이 인물은 어떤 거대한 세력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황제 은부경의 원리처럼 극단으로 치우친 세계의 에너지를 다시 균형 잡는 추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등장한 2026년 이후 한국이 맞이할 미래, 즉 통일과 영토의 회귀, 그리고 영적 시대의 중심 국가가 되는 모든 예언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왜 하필 2026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슈리는 주역 참동계의 오행순환 원리를 들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026년은 60갑자로 병오년입니다. 병은 하늘의 거대한 불, 화요, 오는 땅의 가장 뜨거운 불, 화입니다. 하늘과 땅의 불이 동시에 타오르는 2026년 병오년은 지난 수십 년간 쌓여온 물질 문명의 업을 불태우고 새로운 기의 순환을 시작하는 대전환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황제 은부경에서 말한 훔침의 시대가 끝나고 균형의 시대가 강제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바로 2026년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격변의 파도 앞에서 우리 개인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진슈린의 마지막 조언은 매우 명료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더 튼튼한 집을 지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의 배,
마음을 가볍게 하여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하십시오. 무거운 짐을 실은 데는 가장 먼저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외적인 부나 물질적 준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6년 이후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법칙이 작용하는 시대이며 오직 내면의 정화를 이룬 사람만이 그 파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3가지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거짓을 말하지 말라. 2026년 이후 신뢰가 무너진 시대에는 진실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빛이자 무기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타인에게 정직한 사람만이 영적인 시대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둘째, 넘어진 자를 외면하지 말라. 극심한 고립주의 속에서 타인을 돕는 자비심은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지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인간성을 지키는 유일한 닫히며 영적인 본체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셋째, 분별력을 기르라. 2026년 이후의 혼란기에는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과 구원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오직 맑은 분별력을 가진 자만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의 현자 진슈린의 2026년 세계와 한국의 미래 예언은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인 동시에 거대한 기회입니다. 낡은 물질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영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격변의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얼떨결을 통일과 옛 땅의 귀환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다가오는 영적 시대의 중심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을 잡아나갈 것인가? 2026년, 그 거대한 미래의 문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언에서 생각나는 점이나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